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은 입시 논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와 충원, 빈출 주제, 그리고 간단한 철칙과 사례, 그런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저는 박중서이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클라우드 가시면 좋은 자료들 많고, 논술, 기출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거의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보통 한 50대를 넘어요. 근데 이게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 때문에 반토막 이상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볼 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비 없다가 갑자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한 2, 3일 준비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해볼 만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여름방학 때서부터라도, 수능 준비하기도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 정도 진행해 보시고, 답을 못 맞추는 케이스가 많아서 결국에는 한 20 몇 대 1 정도? 그거보다 더 적게도,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우리 좀 논술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관성이 유지돼야 돼요. 논술은요,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이고요. 이건 강의 듣는 시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을 못 낸다고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시험 기간에라도, 한 달 정도만, 또는 수능 1개월 전에는 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기출문제 하나 정도 푸는 인강 정도 풀어서 계속 감각을 유지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수능 최저가 확보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경쟁률이 약화되니까 우리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면 일단은 합격은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첫 줄에 답을 쓰셔야 돼요. 논술이나 면접의 포인트는 첫 줄에 답을 말하고 첫 줄에 답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 10줄 이상의 답안지를 만들어내야 그래야 채점을 받는다라는 거. 물론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의 약술은 그거보다 적은 양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논술은 10줄 정도는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국대 전체적인 결과들을 좀 보면요.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면은 63대 1이었어요. 근데 실질 경쟁률이 최저가 42%밖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26대 1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논술은 추원이 많이 되진 않아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수시에서 이제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으면 거의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충원율 보고 쓰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논술의 빈출 주제들이니까 논술 구술에서 많이들 활용하는 주제들이니까 활용해 보시고 요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요런 것들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과,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과는 대부분의 과목을 다 활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술의 철칙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다 중요한 내용이죠. 첫 줄에 답 쓰는 것도 중요하고 논제 분석 먼저 하는 거 중요하고 1번은 꼭 풀어야 되고 풍성하게 쓰셔야 되고 한 문장은 2줄 이내로 짤막짤막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1번 같아요. 학생들이 발가락에 펜을 꽂고 글씨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주 조그맣게 쓴다는 거야. 아주 조그맣게 쓰니까 발가락으로 조그맣게 쓰는 건 대단한 테크닉이거든요. 거의 나노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제가 나노 발차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될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안도 좀 오신 분도 계시고 돋보기 쓰고 채점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배려합시다. 글씨가 보여야 채점을 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못 써도 좋으니까 좀 보일 수 있게 12포인트 정도 되게 써라. 그래서 좀 크게 쓰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보세요. 똑같은 문제에 대한 답안지거든요. 근데 얘는 4줄밖에 못 썼어. 얘는 넉넉하게 썼어요. 그럼 어떤 채점하겠냔 말이야.
제가 보기엔 당연히 오른쪽 거 채점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룹 분량이라는 건 논리성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논술, 구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바로 논리력이에요. 논리력이 뭐냐면, 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건 그만큼 분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논술은 상대평가거든요. 분명히 변별력도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쓰는 연습들. 그래서 만약에 넉넉하게 쓰는 연습이 좀 쉽지 않으면 예시 답안을 좀 필사를 해보세요. 예시 답안을 그대로 베껴 쓰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 글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예시 답안은 제 유튜브 클라우드에 수시 학습 쪽에 가시면 수시 학습 쪽 폴더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기출 자료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여기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세요. 좀 깨끗하게 쓰는 친구랑 지저분하게 쓰는 친구도 구별되잖아요. 어떤 걸 채점 받겠냐란 말이야. 어떤 걸 채점해 주시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만 신경 쓰셔도 논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잘 보이게 하시되, 다음 시간에는 논술의 특징, 그래서 시기, 그 다음에 성적대별 시행 시기, 그 다음에 유형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